사이트 개설하기 2탄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맵 디자인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학원 홈페이지를 제작 중이신 분들, 수업 소개, 시간표, 상담 문의 등을 깔끔하게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학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과 아이맵을 통해 학원 사이트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사이트를 좀 다뤄보고, 해당 사이트를 좀 참고해서 학원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학원 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고민하시나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셨다가 막상 만들고 나면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 하지 막막해지기 쉬운데요. 사실 학원을 찾는 방문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원을 찾는, 학원 사이트를 찾는 고객이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와 이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수업 정보입니다. 어떤 과정을,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고, 두 번째는 시간표 및 수강료인데요. 언제 수업을 하고 있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위치와 상담 안내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교통이랑 주차편은 편한지,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가 명확히 담겨져 있어야 방문자의 궁금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메뉴 구성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요. 학원 소개, 그리고 뭐 상담 신청,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뭐 커리큘럼 안에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시는 길과 관련된 공지사항들과 같은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문이야기와 같은 상담 흐름을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할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문이야기 버튼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정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담 연결 혹은 방문 예약까지 연결지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사이트 전체 구조를 만드실 때 이 상담 메뉴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학원 소개, 강사 소개 등과 같은 정보가 좀 많은 학원에 유리한 편이고요. 이 원페이지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매 화면부터 뭐 수업 안내, 상담과 같은 부분이 모두 한 페이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강의 학습에 좀 적합한 사이트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좀 홈페이지는 좀 이쁘게 보여줘야 한다라기보다는 방문자가 궁금해하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끔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학원 홈페이지를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처럼 학원 사이트를 구성하실 때는 좀 방문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조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아이맵을 이용해서 학원 홈페이지를 제작한 고객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틀레틱 아우레움이라는 축구 클럽 트레이닝 센터 홈페이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도학원이라는 기술 전문 학원에 해당합니다. 일단 아틀레틱 아우라움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닝 센터에 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학원용 홈페이지 구성이 좀 좋은 예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이트를 한번 보자면 사이트 홈페이지 자체에 눈에 띄는 거는 첫 화면부터 뭐 축구로 통하는 길, 그리고 축구의 황금 이정표와 같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방문자는 이로 하여금 이곳이 어떠한 공간인지를 한 문장으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한 메뉴 구성도 간결해서 클럽 소개,
수강 신청, 공지사항, 스토어, 파트너와 같은 핵심 정보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 외로도 보시면 아래쪽에 보셨을 때 이런 박주호 감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영상 등을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경력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원페이지형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진 수업에 따라서 그리고 수강 신청 그리고 상담 신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사이트 전체가 신뢰와 전환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이트인지라 좀 학원 홈페이지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객 사례는 수도학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 과정들을 아주 잘 정리해 둔 것이 특징인데요. 보시면 상담 메뉴가 가상, 기능사, 철도, 이런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부분이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 방문자가 본인에 맞는 교육 과정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 절차라든지 혹은 보시면 1대1 문의, 모바일 수강 안내 등과 같은 방문자 입장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구성된 구조인 거고요. 메인 배너 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 실시간 화상 보조와 같은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개강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구분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눈에 한눈에 잘 보여진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구성 같은 경우도 학원 사이트를 만드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저희가 두 가지 학원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 아틀레틱 아우레움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좀 잘 드러나는 디자인과 풀페이지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좀 시선을 집중시키는 구성, 그리고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는, 수강 시점을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돋보였고요. 두 번째 사례인 수도학원의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진행하는 중심 자체인 레이아웃을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 수강 과정이라든지 혹은 신청 절차 자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서 좀 신뢰도가 있는 구조를 잘 갖춘 형태예요. 이처럼 각각의 사이트는 학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전략을 선택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중요한 건 방문자 입장에서 정보 전달과 상담 유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럼 이제 이 사례들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홈페이지를 좀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모드 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아이맵에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페이지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맵 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어요. 상단 영역, 그리고 본문, 그리고 하단인데요. 상단 영역의 경우에는 뭐 로고, 메뉴, 로그인 버튼 등 방문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영역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수강, 그리고 뭐 학원 수기, 예를 들어서 학원 소개, 수강 신청, 커뮤니티 등의 메뉴가 이 상단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바로 디자인 모드에서 제일 많이 편집하게 되는 메인 영역인데요. 뭐 본문은 예를 들어서 뭐 섹션 혹은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배너, 인사말, 강의 안내, 뭐 문의 버튼 등과 같은 좀 섹션을 좀 나누고 그 안에 이미지라든지 혹은 텍스트, 뭐 버튼, 링크와 같은 위젯을 넣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문 같은 경우가 디자인 모드 자체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작업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단인데요. 하단은 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푸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법적 필수 정보들이 기재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원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로 노출되는 정보를 의미한대요. 예를 들면 뭐 연락처, 그리고 사업자 정보,
그리고 뭐 저작권 표시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다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과 좀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공실력과 또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상단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는 실제 고객에게 전달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인 거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필수 정보들을 기재해서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다음 파트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신뢰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단이라고 이야기해드려서 이 하단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단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페이지를 맨 아래로 스크롤을 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마무리 공간으로 이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업자 정보, 뭐 연락처, 이용 약관, 혹은 여러분의 사이트가 SNS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링크를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자로 하여금 좀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정보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단에 고출했던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회사에 대한 로고, 관련된 정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고객센터라든지 혹은 입금할 계좌번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을 구성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하단입니다. 이 기본 하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처음 사이트를 딱 제작하실 때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하단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본 하단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IMF 이렇게 디자인 모드 쪽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요술봉 모양이 있습니다. 이 요술봉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푸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푸터라는 걸 이용해서 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푸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단이라는 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에 대한 부분, 이 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거인 건데요. 이 내역은 정해진 템플릿 안에서 여러분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틀 안에서 뭐 사진을 넣고 싶다든지 혹은 버튼을 넣고 싶다든지와 같은 추가로 좀 뭘 만들거나 혹은 디자인 자체에 대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들었던 거와 같은 커스텀 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커스텀 하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하단과 달리 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 유연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본 하단의 경우에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해당 템플릿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서 자유로움은 좀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커스텀 하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브랜딩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움은 있으나 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최상단 메뉴가 아닌 하위 메뉴로 노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사이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기 학원 소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학원 소개를 눌렀을 때 바로 강사 소개로 빠지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 결론은 어떤 거냐면 최상단 메뉴, 이 학원 메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뉴 이름만 보여주는 거인 거고요. 안에 구성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메뉴, 바로 최상단 메뉴였던 이 강사 소개라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연결가게끔 만드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인 거고요. 대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최상단 메뉴였던 이 학원 소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가 되는 거인 거.
그리고 이 메뉴를 그냥 간단하게 이 강사 소개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혹은 학원 둘러보기라는 메뉴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니면 디자인 모드 쪽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를 만드시고 나서 이 학원 소개라는 메뉴를 여러분 여기 메뉴 관리 쪽에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학원 소개 쪽 옆에 보시면 아이라고 만들어진 이 이모티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메뉴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눌러서 여기에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이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아까 했었던 학원 소개를 눌렀을 때 학원 둘러보기가 아닌 강사 소개로 눌러지는 부분을 그냥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른 페이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 소개를 한번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강사 소개로 페이지가 구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메뉴 기능은 메뉴 리스트 관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앞전에 제가 최상단 메뉴를 아래로 떨어지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 메뉴 리스트 구성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었던 메뉴를 여기 옆에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메뉴 연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추가해 있었던 이 최상단 메뉴에 추가했었던 하위 메뉴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게 돼요. 그리고 추가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 메뉴 리스트 밑에의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자동으로 숨겨지게끔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모바일에서 표시하게끔 원해요라고 하게 되면 이 모바일 표시 옵션을 체크박스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진행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제가 만들었던 부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강좌 소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강좌 소개를 들어갔더니 여기 중등부, 고등부라는 부분이 계속 보여지는 거 확인되시죠? 제가 만약에 고등부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혹은 중등부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 플러스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중등부를 제가 클릭했을 때 앞전에 여기 중등부에 내가 있어요라는 글씨에 대한 앞전에 표시도 여기 글씨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혹은 고등부로 들어갔을 때도 여기 고등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결론은 어떤 것이냐? 중등부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관련된 메뉴들이 강좌 소개에 대한 이 메뉴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진다. 여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내용 만드는 방법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면 여기에 제가 강좌 소개 쪽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강좌 소개에서도 제가 아까 첫 번째에 있었던 것 같은 상위 메뉴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였을 때는 이렇게 내역이 나오고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이 옵션을 해제하고 편집하기를 누르게 되면 강좌 소개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노출되게끔 되는 거일 거거든요. 그러니 꼭 이 부분도 하위 메뉴로 보이게끔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중등부 쪽을 몇 개 들어갈 건데요. 이 메뉴 리스트 구성을 진행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기능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한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고등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내역을 제가 이쪽에 넣지 않고 여기 오시는 길 쪽으로 한번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거는요. 그러면 오시는 길 쪽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위젯을 만들고 진행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때 참고하시면 좋을 게 저는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섹션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인 섹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섹션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슬라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사이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섹션 설정도 들어갔을 때 사이드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처럼 큰 페이지가 되는 거인 거고요. 섹션 설정에서 저처럼 사이드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구분선이 되어 있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선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색깔을 두 개를 한 2 혹은 3 정도로 한번 더 볼게요. 색상도 여러분이 직접 변경하실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추가로 이 섹션 사이드 같은 경우도 고정이 되어 있어야 저처럼 이렇게 계속 다른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려가도 이렇게 계속 고정되는 거일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 페이지처럼 만드는 전 잠깐 해보자면 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 아래쪽에도 구분선 하나 넣어놓는 게 좋겠죠? 이 구분선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 그리고 가로 보시면 선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두께를 두껍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선 색깔이 두껍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우리가 내역을 추가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메뉴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추가했었던 아래쪽에 추가했었던 이 메뉴들이 자동으로 붙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참고로 여기서 제가 아까 메뉴 리스트 위젯은 모바일에서는 자동 숨긴대요. 보여주게 하려면 표시를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 이 부분을 설정하시려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이 메뉴 카테고리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바일에서 표시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웹페이지에서도 이 메뉴 리스트 위젯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일 거고요. 모바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구성 방식은 사실 이 메뉴 리스트 구성 방식은 학원 소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강사 소개, 학원 둘러보기 페이지를 따로따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쪽에서 구성을 하셔도 무방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학원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렇게 원페이지로 진행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강좌 소개 쪽에 중등부 이렇게 메뉴 리스트를 만들었던 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좀 버튼 위젯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버튼 위젯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텍스트 버튼을 넘어서 외부 서비스로도 연결을 하거나 혹은 고객 행동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실무에 좀 자주 활용되는 이 세 가지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 예시, 여기 카카오맵, 카카오톡 바로가기, 이 전화 상담 바로가기, 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길찾기 버튼, 이 카카오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디자인 보드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카카오맵, 입으로 첫 번째, 이 카카오맵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카카오맵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길찾기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교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맵으로 연결하는 버튼 위젯을 진행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카카오맵에 대한 일단 버튼 연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카카오맵 혹은 웹이 열리게 되는 거고 지정한 위치로 해서 고객들은 길찾기를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이맵 디자인 모드 들어오시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버튼 위젯을 추가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을 진행을 하고 버튼 설정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을 저는 카카오톡 연결하기라는 글씨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처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링크라는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카카오맵에 주소 링크를 추가를 해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맵 쪽에서 제가 봉사역을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역을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봉사역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맵을 열어서 아이맵이라는 주소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맵을 이렇게 치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 주소를 그대로 여기 공유하기 글씨를 누르고 그 다음 URL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카카오맵 연결하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 내역에 대한 주소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 카카오톡 바로가기 기능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채널 상담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만약에 운영 중이시라면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1대1 채팅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버튼 링크에 그대로 복사하기만 해주시면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고객이 문의하고 싶을 때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담 전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전화 상담 바로 가기,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하는 버튼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버튼 위젯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맵 디자인 모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버튼 위젯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버튼 설정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전화 걸기 혹은 하기라는 걸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 링크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전화 걸기라는 글씨가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02, 1234, 567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해당 고객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전화 걸기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버튼 위젯에서 전화 걸기 기능을 위젯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모바일 사용자는 버튼을 누르는 즉시 전화 앱이 눌리고 전화 연결이 바로 가능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고정해 두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버튼 위젯 하나로도 이렇게 뭐 길찾기라든지 전화 상담을 진행하든지 혹은 상담 예약, 카카오톡 상담 예약을 하는 것과 같은 좀 다양한 고객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간단하지만 버튼이 유동하는 행동의 가치는 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입력 폼 위젯입니다. 뭐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거나 뭐 설문조사 혹은 부모님,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거나 혹은 수강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선착순 진행을 했을 때에도 이 입력 폼 위젯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디자인 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인 건데요. 제가 여기 디자인 보드 쪽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입력폼 위젯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입력폼 위젯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이름, 연락처, 내용 이렇게 있는 게 기본 포맷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직접 적고자 하는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거 내역을 예를 들어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본다면 저는 이름, 학교, 학년, 연락처, 희망 날짜. 이건 상담받고자 하는 희망 날짜인 거죠. 그리고 필요한 수업 과정이 어떤 거인지를 저는 이렇게 입력 폼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처럼 여러분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름, 그리고 여기도 다른 걸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름으로 또는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락처를 집해주면 돼요. 또 여기서 연락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뭐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통해서 다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중복 참여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중복 참여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수강 신청 자체에 대한 문의 제한풀이 뭐 100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혹은 6월 29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이 내용도 마감일 지정으로 해서 이렇게 30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직접 제한을 거실 수가 있어요. 저는 23일로 하고 15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당연히 아까 버튼으로만 누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55분이 아니라 59분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컷으로 올리고 9로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보시면 이름, 연락처 등과 같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부분은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인 거고요. 이거를 어디에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설정이라는 글씨 있죠. 이 설정 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회사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설정 쪽에 적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샘플로 드린 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회사명을 꼭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제 사이트 이름이 해민수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름은 해민수학 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것. 이 부분도 첨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만드실 수 있고, 응답을 제출하기 전에 고객이 너 이거 정말 제출할 거니? 와 같은 확인 팝업을 노출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받았던 내용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이트 내용에서 어드민이라는 글씨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쪽에서 컨텐츠 관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컨텐츠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입력폼이라는 글씨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지만 누군가 이 컨텐츠, 이 입력폼 내역을 적어줬다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기본적으로 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지도 위젯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지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방식은 뭐 별도의 API라든지 그런 키발급 없이도 매우 직관적으로 위치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에 좀 익숙하지 않은 아직 초보이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는 방식.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단일 지도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실 건데요. 이쪽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단일 지도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 지도라는 기능을 저희는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이미지 지도에서 주소를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하 1층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보시면 이런 마커, 이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색상은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내역은 지도의 API를 연결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기능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내역 같은 경우는 API 설정을 뭐 구글이라든지 혹은 네이버와 같은 API 키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발자 센터를 방문하는 별도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아이웹 내에서도 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뭐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업종인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공방,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에서는 주소는 좀 하나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위치 정보를 시각할 수 있는 도구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가 사이트를 방문했던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억될지, 그리고 우리의 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일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알려진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이트에 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